집값 폭등으로 인해서 내 집 마련에 좌절을 겪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현금 보유량이 적은, 이제 막 사회에 나와서 돈을 모으기 시작하신 사회초년생분들, 이런 분들 내 집 마련 고민 많으시죠? 이 영상은 그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서 만든 영상이고요. 또 무주택자 분들이시다 하시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새 정부에서 진행되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안녕하세요. 소사장 소피아입니다. 제가 강연을 하면서 정말 애정을 갖고 막 열심히 하는, 특히 열심히 하는 그런 수업 대상이 있는데요. 바로 청년분들, 사회초년생 분들입니다. 지금 최근에 부동산 폭등기로 인해서 더 우울하고 더 절망에 빠져 있고 더 막막해하는 그분들, 저 역시도 그런 깜깜했던 시기를 지나왔었기 때문에 더 애정이 가고 공감이 가고, 그래서 그분들을 조금 더 희망적인 어떤 명확한 방법을 좀 제시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늘 가지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너무 부동산이 폭등했고 너무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도 그 덕을 보았지만, 자산을 미처 갖지 못한, 현금만 갖고 있고 현금을 모으고 있었던 분들에게는 정말 절망적인 시기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정책들은 나오면 나올수록 더 절망하고요. 그래서 아예 내 집 마련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해서 마음이 급해지니까 막 위험한 투자에 막 뛰어드는 그런 청년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항상 좀 마음이 안타깝고 쓰렸는데요. 5월 말에 새 정부에서 긴급 민생 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효하면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위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바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분들에게는 LTV 적용을 80%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인데요. LTV 아시죠? 주택담보 인정 비율인데,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이라고 했을 때 LTV가 50%다 하면 그거의 반인 5억만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 거였죠. 기존에는 투기 가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LTV 담보 비율이 50%, 60% 그랬고, 또 9억 초과일 경우에는 또 아예 대출도 안 나오고, 그래서 정말 현금 있는 사람들만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거 사다리가 끊겼다, 부모가 집을 물려주지 않는 이상 사회초년생들이 월급으로 돈을 모아서 집을 어떻게 사느냐, 이 LTV 비율로, 이런 이야기가 많았고, 그리고 집값이 점점 너무 빨리 상승을 하다 보니까 월급의 액은 정해져 있고, 또 월급 상승률은 그에 못 쫓아가다 보니까 월급을 가지고 돈을 저축을 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생각했던 분들이 비슷한 증가율로 가야 되는데 집값이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허망한 거죠. 아주 10분 이해갑니다. 좀 더 살펴보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 대상으로는 투기 가열지구에서 6억 이하인 거는 기존에 60%였는데 80%, 그리고 조정지역은 5억 이하 70% 비율을 또 역시 80%까지 확대를 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하겠습니까? 이 기회로, 이 정책이 실행되는 동안 무조건 여러분들이 이걸 이용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돼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기존에 5억이었으면 3억밖에 대출이 안 나왔는데 이제 1억이 더 얹어져서 4억까지 대출이 나온다는 거죠. 굉장히 크죠.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DSR인데요. DSR은 뭐냐?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DSR이 40%라고 하면 너의 연봉 기준으로 원리금 액수가 40%를 넘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연봉이 3천만 원이고요. DSR 조건이 40%라 했을 때 1,2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1년에 원리금 상환 액수가 1,200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 그 안으로 맞춰라 하는 겁니다. 그럼 연봉 3천에 1,200이다 하면 월 100만 원 정도를 넘으면 안 된다. 약간 대략적으로 이런 계산이 되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 원리금 안에 액수에 주택담보대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신용대출도 다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마이너스 통장도 신용대출인 거 아시죠? 그걸로 다 마이너스 통장 이렇게 해놓은 거, 월 내는 이자, 원리금 이런 거가 다 합쳐가지고 관리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가 그런 문제일까요? 바로 연봉이 많은 사람들은 좋은 집을 대출을 딱
해가지고 집을 살 수 있는데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지금 사회초년생이고 막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월급 액수에 모질라서 대출 한도가 낮아지니까 좋은 집을 살 수 없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해결하고자 또 대안이 나왔냐면 미래소득을 반영하겠다라고 합니다. 지금 월급은 낮지만 이 사람이 대출을 만약 30년을 받아서 직장 생활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월급이 30년 정도 지나면 올라가겠죠. 근데 그것을 지금 고용노동부 그 기준으로 해서 약 24% 정도 증가할 거라고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증가할 거니까 그때 가면 월급이 점점 많아지니까 조금 대출을 미리 그때를 대비해서 소득을 좀 봐줘서 좀 넉넉하게 해달라. 그 조건입니다. 예,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지금 이론적으로는 이렇다고 합니다. 청년 직장인의 대출 한도가 예를 들어서 2억 5천만 원이면 원래 DSR로 했을 때는 근데 이게 미래소득 인정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조금 더 그거를 접목시키면 3억 5천까지 그러니까 거의 1억이 늘어나죠. 예. 다만 이거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들에게는 해당이 되는 내용이 아니고요. 왜냐면 그들은 꾸준히 소득이 이렇게 증가할 것이다 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직장인들에게만 대상으로 규칙적인 수입을 보고 그 대출 기한까지 해서 가이드라인대로 조금 더 대출을 해준다고 합니다. 또 그런 이야기도 있죠. 대출 기간을 아예 길게 막 40년, 50년 막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대출 한도를 조금 더 집값에 맞춰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내용도 있고요. 자, 어찌됐건 결론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분들에게는 확실하게 대출이 좋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하셔야 되겠죠. 그것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최대한 받으셔서 최대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집 중에 최대한 좋은, 최대한 나은 입지, 최대한 좋은 부동산을 선택을 하셔야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셔야 할 거를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생애 최초 주택 대출이 3분기부터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내가 어느 정도쯤에 이제 돈을 모아서 집을 사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스스로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고요. 그 정도에 됐을 때 내가 만들어진 종잣돈 액수도 체크를 하시고 거기에다가 이제 대출을 더했을 때 살 수 있는 최대치의 집, 아파트 그거를 선별하셔서 그 금액대의 아파트를 계속 살펴보시면서 어느 게 더 좋은가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잣돈 모으는 거에 여러분 올인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만약 3억짜리 집을 산다. 근데 80% 대출을 해주면 2억 4천. 그러니까 제가 6천만 원이 있으면 3억짜리 집을 지금 대략 세금 다 빼고요. 대략 그 정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 내가 2천만 원만 더 있다. 8천만 원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4억짜리를 살 수 있죠. 그러니까 나는 2천만 원만 더 모으면 1억이 더 비싼 집을 살 수 있게 되죠. 그럼 집이 여러분 그런 금액 차이로 엄청나게 달라지고요. 퀄리티도 달라지고 입지도 많이 달라지고 평수도 뭐 달라지고 그죠? 선택할 수 있는 게 확확 달라집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내가 모으는 1,000만 원이 아닌 거죠. 내가 모으는 1,000만 원이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가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를 악물고 지금 집을 사기 전까지 자산으로 이 현금을 바꾸기 전까지 집중하셔서 최대한 종잣돈을 만드시고 그리고 부동산을 보는 눈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부동산을 사는 게 좋을지를 보는 눈을 그 기간 동안 종잣돈을 그냥 무식하게 모으시면서 부동산 어느 게 나을지 공부하는 것, 임장 다니는 것, 그리고 뭐 공부하시고 수업 듣고 책 보고 영상 보고 이렇게 하시는 것 그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서 꼭 이번 기회에 내 집 마련 얻는 꼭 성공하시기를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 영상 또 찾아뵐게요. 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